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행동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움직이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참 실적이 좋은 사람이 있고 뭔가 이제 막 요란스럽고 시끄럽긴 한데 별로 아웃풋이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유형이십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성취 지수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지 말지 주변에 물어보기.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믿거라 하는 사람 혹은 가까운 사람한테 이게 뭘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프가 전업주부예요. 나는 직장인이고. 근데 그 전업주부인 와이프가 초등학교 앞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완전히 꽂힌 거죠. 주말에는 당연히 직장 생활하는 남편이 도와주고 주중에도 저녁 때 애들 보고 막 집안살림도 해야 되고 이제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 시작하려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와이프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제 동료한테 주변에 물어보면 주위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보통 아서라 큰일 난다, 다 적자 본다, 요즘 자영업해서 돈 버는 사람 없다, 회사 갔다가 저녁에 그렇게 투잡 뛰면 몸 상하고 돈 버리고 엉망된다, 별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러면 또 아무 생각 없이 그 물어보던 사람은 또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서 의욕 넘쳐서 길길이 뛰고 있는 아내한테 그거 안 된대, 돈만 날린대, 그냥 살림이나 해, 애들이나 잘 키우는 게 남는 거래. 이렇게 남이 해준 얘기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론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회사에 이제 비전도 없고 급여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도대체 생활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모 공사 입사 시험에 이제 도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배한테 이제 나 거기 시험 보려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또 선배 뭐라고 그럴까요? 아서라 시간만 버린다. 시험 그거 바늘구멍이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얘기하면 맞아 그렇지? 이러면서 또 그만둬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 왜 그 사람 말을 그렇게 촥 귀에 꽂히게 듣는 걸까요? 사실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전해 보려고 해 라고 말했을 때 그거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답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족이나 절친처럼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자기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선뜻 좋다고 못하는 거죠.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안전한 길, 해봤던 거, 뭐 이런 거, 리스크가 좀 덜한 거, 뭐 이런 걸로 미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특히 이제 별로 내 인생에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냥 일반 그냥 동료라고 치자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그냥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일반 동료인데 내가 도전해서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들이랑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인 게 원래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요한 내 인생의 어떤 결정에 참고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자꾸 합리화하려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시작할까 말까는 누가 정해요? 내가 혼자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제 그걸 정했으면 이제 의심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에요. 인생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만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짜는 거예요. 그때 나보다 더 경험 많고 믿거라는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거 좋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샌드위치 가게라고 하면 일단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거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먼저 뭐 이렇게 부부끼리 그렇게 투잡처럼 자영업을 해본 사람한테 시장 분석하는 방법, 굉장히 뭐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움, 어떤 손익은 어떻게 따지는지 이런 걸 배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거를 막 알려달라고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무조건 열심히 할 거야. 뭐 그렇게만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아무데나 이렇게 활 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쏜다고 명중을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목표를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시험 공부를 어느 공사, 모 공사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으면
예, 물어보는 것도 아무나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 회사를 다닌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그런 지인이 없다고 하면 뭐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의 사례를 공부하거나 간접 경험하거나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같은 회사에서 뭐 퇴근하면 술 마시고 근무 시간에 뭐 주식 쳐다보고 있고 그런 선배한테는 차라리 안 물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거 뭘까요? 두 번째, 따라하기입니다.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남들을 따라하진 않아요. 남들 따라하다가 성과도 없이 뒷북치고 헛물 켜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막 탕후루 유행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탕후루 가게 막 동네에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그러다가 또 언제 보면 다 없어져요. 얼마 안 하고. 뭐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점 이런 것도 또 붐이다 싶으면 또 막 생기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없어져요. 그런 일들이 반복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 막 주식 붐이라면 다들 막 주식해요.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돈을 뭐 못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그게 딱 맞는 일이라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남들이 된다고 하니까 같이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일인지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남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초점을 남들이 잘 된다고 하니까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진짜 내가 그걸 하면서 정말 만약에 회사 그만두고 두 번째로 할 일이라고 하면 정말 행복하게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이냐,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진짜 적성이 안 맞아서 막 괴롭지는 않을 일이냐, 이거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퇴직하고 요새 베이커리 카페 하는 게 꿈인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요새 진짜 대한민국은 저 산골에도 너무 대형 예쁜 그런 베이커리 카페들 되게 많아요. 다 인터넷으로 찾아가니까 위치를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러면 산 좋고 물 좋은데 그런 베이커리 카페 하면서 막 느긋하게 살 거야. 이런 건 그야말로 이제 로망이죠. 근데 그런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그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카페를 하면서도 그냥 뭐 알바만 시키고 나는 그냥 앉아서 커피 마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백발백중이 이제 실패하는 거고, 우아하게 핸드 드립으로 커피 내리고 책 좀 읽다가 손님들한테 우아하게 인사하는 걸 커피집 오너의 하루 일과라고 생각했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공부하고 스스로 몸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무조건 좋다고 해서 따라하지 않는 거.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한테 초점 맞추기. 너무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타인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이것만 잊지 않고 있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해요, 우리는. 회사에서 새로 이직한 대리가 들어왔는데 나랑 집이 같은 방에 종종 내가 태워다 줬어요. 그러면 친해진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무조건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만 없으면 태워다 줬는데 뭔가 신세를 졌다거나 미안하게 생각한다거나 감사한 표현을 안 해. 그럼 하다못해 커피도 한 잔 안 사. 그럼 이 상황에서 참 사람이 괘씸하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딱 태워다 주는 거 멈추는 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괘씸해하면 어떻게 하든 티가 나잖아요. 티가. 태도도 농담으로 어쩌다 말로 나오든. 심지어 이제 무슨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소리 나오면 완전히 깨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막 내가 쟤한테 괘씸한다는 느낌이 내가 드는구나. 그러면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함께 퇴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괘씸할 일도 없고 상대랑 관계가 틀어질 일도 없는 거죠. 내가 어차피 가는 길인데 뭐 그냥 태워가지 뭐. 심심하지 않아서 좋은데 뭐. 젊은 직원들 무슨 생각하는지 귀동냥도 하고 뭐 나한테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가능하면 계속해도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제 관계는 충분히 이제 기본값을
지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가 기대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뭔가 해주고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괜찮아. 내가 그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점점 주변에 어쨌든 두터운 그런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쌓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한다고 할 때 나를 돕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한테 이제 기대하지 않고 내가 뭘 베풀더라도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 인맥이라는 그런 막강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성취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대하면서 뭔가 해주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슬기롭게 오늘의 일상을 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